마케팅 추진 계획의 성공 여부는 기업이 제공하는 행동이 고객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도구로는 고객 생애 가치, Customer Lifetime Value (CLV가) 있는데요. 기업은 마케팅 추진을 위한 주요 계획 도구로 이 CLV를 사용하여 기업에게 가장 큰 미래 가치를 가지는 고객을 목표 고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기업은 부족한 마케팅 자원을 최적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CRM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 그 고객 생애 가치 부분과 그리고 CRM 중심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CRM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RM 시스템의 역할과 구조에서 기존 마케팅과 CRM 중심의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맨 첫 장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통적인 매스 마케팅하고 CRM 중심의 마케팅 전략의 차이점은 제품인 것인지 고객인 것인지, 제품별 판매량인지 고객별 순자산 가치인지, 그리고 이론적 기반으로 4P, 4P,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인지 아니면 4R, 라이트 커스터머, 라이트 메시지, 라이트 채널, 라이트 타임 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획 방식 같은 경우에도 매스 마케팅은 소수에 의한 직감에 이루어지지만 CRM 중심은 말 그대로 정보와 체계에 의한 과학적 접근에 이루어집니다. 실행 방식은 매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부분에만 최적화를 하지만 CRM 중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최적화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CRM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분석 CRM, 운영 CRM, 협업 CRM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CRM 영역마다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분석 CRM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분석 CR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분석 CRM은 전체 CRM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영역으로 고객 데이터를 축적, 관리, 분석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기술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분석 CRM 영역에서는 각 부서 사업 단위로 개별적 사용되고 있는 이 오퍼레이셔널 DB를 이용을 해서 이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전송해서 그 정보들을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축적을 합니다. 그 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하기 위해, 액세스하기 위해 그 구축된 이 데이터 마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마트들을 다시 또 올랩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툴로 이제 축적된 정보들을 또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운영 CRM은 이 분석 CRM 시스템에서 도출된 다양한 고객 정보랑 통찰력을 가지고 다시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 운영 CRM은 CRM 전략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분석된 고객 정보를 응용하고 구체적인 CRM 프로세스 전략을 마련하고 전개해 나가기 위한 일련의 정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영업 자동화 시스템, 고객 서비스 자동화 시스템 같이 전형적인 그 고객 접점 부서에서의 CRM 프로세스 전략을 지원하는 정보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협업 CRM 시스템은 보시다시피 콜센터와 거의 관련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팩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프라인 매장 등과 같이 다양한 고객 접점 채널에서 기업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적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협업 CR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 단일 시각, 커스터머 싱글 뷰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채널을 전략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CIC, Customer Interaction Center라는 고객 상호 작용 센터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CRM이 보다시피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운영적 CRM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어서 학자에 따라서는 협업 CRM을 CRM 시스템 아키텍처의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기초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ODS는 DB의 일종으로 부서의 입장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D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여러 운영계상, 그러니까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에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이 이 부분인데 이 시스템에서 운영 베이스에서도 관련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업의 CRM 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데이터들을 읽히고 기업의 CRM 활동을 통해서 발생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 원천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은 그러니까 올랩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접근해서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이 올랩은 1994년에 코드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고요. 이 기업은 올랩을 통해서 그 신제품 출시 후에 각 매장별로 매출액 변동 추이를 계산하거나 고객들 지역별, 연령별 구매 내역을 비교하는 등 CRM 전략을 위한 그 필요한 다양한 분석 활동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랩은 데이터 분석 방식이 크게 다차원 데이터 분석만 있는 게 아니고 다차원 데이터와 지금 발견적 데이터 분석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다차원 분석이라는 거는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활용을 하고요. 이 활용해서 특정 사건이나 혹은 결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그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령 특정 부서의 영업 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가 매출 데이터에 대해 기간이나 제품, 지역 부서 등의 복합적인 차원을 설정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 2008년 2분기 K 제품이 부산 지역에서 판매된 매출 중에서 A 부서에서 담당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인가에 대한 그 정보는 다차원 분석 방식을 통해 쉽게 얻어진다라고 예시로 지금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사용자가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위해 미리 관련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요약 및 재배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석 내용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발견적 분석은요, 대화식의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식의 데이터 조회 기능을 이용해서 점차 세부적인 데이터로 찾아가면서 분석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정한 지리에서 시작해서 요약 데이터를 파악한 후에 추가적으로 더 깊은 세부 사항으로 데이터를 쪼개서 분석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방식을
탑다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문제 상황을 발견을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견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하나의 질문으로 분석 세션을 시작해서 각각의 연속된 세부 질문으로 이어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답안을 찾아가게 되는 방식인데요. 가령 앞서 제시한 예제인 2008년 2분기 K제품이 부산 지역에서 판매된 매출 중에서 A부서에 담당한 매출의 비중이 얼마인가 라는 질의에서 발견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쪼개고 2008년 2분기 매출 현황은, 그리고 또 쪼개서 또 이 중에서 K제품의 매출 현황은, 또 쪼개서 또 K제품의 매출 현황 중 부산 실적은, 또 쪼갠 다음에 K제품의 부산 실적 중 A부서가 기여한 실적은, 이렇게 계속 세부 질의로 있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다차원 분석과 발견적 분석을 사용하게 될까요? 여기서 최종적인 목표 질의가 미리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이미 가설이 설정을 확실하게 해놨을 때는 다차원 분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 질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 발견적 분석을 이용해서 계속 쪼개서 발견해서 데이터셋을 접근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부분은 CRM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기계학습이라든지 알파고 같은 딥러닝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로부터는 알 수 없지만 데이터들 속에서 내재된 데이터들 간의 패턴이나 관련성을 발견하면서 미래에 실행 가능한 지식을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보의 발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보의 발견이란 기존 데이터의 고급 통계 분석과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서 유용한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유용한 패턴과 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 기말고사 때 코딩을 하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이론적인 베이스로 봤었을 때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CRM이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업 자체도 데이터 마이닝을 일상적인 매장별이나 주별 판매액 정보를 단순히 조회하기보다는 어떻게 팔리는지, 어떻게 팔리는 상품들이 관계가 있는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ssociation Rules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해서 연관 규칙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구매된 상품들 간의 연관성을 판매해서 교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나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순차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연관관계 규칙을 도출해내는 장바구니 분석하고 동일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특정 상품이 판매된 시점에서 일정 기간 후에 다른 연관 제품을 안내하고자 하는 연속 판매 프로그램이나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룰스는 그 분류 규칙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분류할 수 있는 세분화 규칙을 개발하는 목적에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저번에 RFM을 했었죠. 이 RFM에서 고객 세분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고객 이탈인데 고객 이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이제 코딩하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클러스터링 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겉으로 안 보이는 유의한 군집들을 추출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고객 군집화뿐 아니라 제품 카테고리나 매장 관리에서도 활용되는 그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Generalization Rule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예측, Prediction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네, 제품이나 고객 그룹별로 이탈 고객 수를 예측하고 신규 고객들에 대한 고객 등급을 예측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패턴들을 예측하는 부분을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5가지는 일단 크게만 알아두시고 후반부에 가서 자세하게 코딩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CRM에서 여기 지금 분석 CRM 이 부분에 백오피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백오피스 그리고 이 부분을 프론트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분석 CRM에서 도출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운영 CRM으로 넘기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프론트 오피스 이 부분인데요. 이 프론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CRM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기 고객 접점 업무 지원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고객 기본 정보 관리, 구매 및 계약 관리, 접촉 이력 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 지원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기준 정보 관리라든지 시스템 기능 통제, 고객 정보 통합, 누락 데이터 관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부 프로세스 지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캠페인 관리, 서비스 관리, 뭐 주석 관리나 리포팅 문서 관리 등이 이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 CRM 시스템 구성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영업 자동화 시스템, 고객 서비스 시스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 주로 그러니까 캠페인을 이해하셔야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캠페인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캠페인이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활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캠페인 관리 솔루션이 곧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 자동화 시스템. 이 영업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흔히 SFA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 약자를 따서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에서 SFA를 따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CRM 시스템 영역 중에 가장 오래되고 큰 영역을 차지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적절한 잠재 고객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판매 노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별 영업사원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시스템은 고객 접점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고객 서비스 업무 관리와 더불어 콜센터의 기능, 그리고 기타 운영 CRM 활동 채널 관점에서 통합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른바 고객 상호 작용 센터인 커스터머 인터랙션 센터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요. 이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CRM 활동을 동일한 관리 체계 하에서 전개한다는 점에 그 운영 CRM 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 접점 채널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주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협업 CRM 시스템의 일부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고객 접점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 콜센터의 기능에서 협업 CRM도 갖고 있지만 운영 CRM에서도 지금 ERP라든지 뭐 SCM, 레거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객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걸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RM 시스템은 기업 전체의 고객 관련 부서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내 각 부서 간들의 협력과 고객 정보의 공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협업 CRM 같은 경우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팩스, 브런치 등 해갖고 분기별로 어떻게 돼가지고 고객들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고객 접점의 채널을 분류해서 진행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고객 상호 작용 센터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고객 접점 채널에서 다른 CRM 영역과 달리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주문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객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지원뿐 아니라 사람에 의한 CRM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이 교과서상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예시가 부족해서 하나 그 기사에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예시로 비대면 서비스를 했었을 때와 대면 서비스를 했었을 때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창구,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진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비대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그런 분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1대1로 안 만나고 진행하는 경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상호작용 센터가 그 협업 CRM만 걸쳐 있는 것이냐? 지금은 또 협업 CRM만 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운영 CRM 시스템의 일부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 고객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업 CRM 시스템의 관점에서 고객 상호 작용 센터는 모든 채널들을 전사적인 관점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갖고 인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는 역할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RM 솔루션 패키지가 CLV와 RFM 등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우수한 CRM 솔루션은 물론 그 IBM의 온디맨드도 있지만 오라클의 CRM 온디맨드가 가장 강력한 CRM 그 솔루션으로 작용이 됩니다. 물론 시에블 CR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CRM 온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오라클 솔루션들과 유연한 연결뿐만 아니고 완벽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그 CRM 솔루션보다 강력한 그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 CRM 솔루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관리 차원에서 점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는 지금 이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점차 더 올라가겠네요. 마지막으로 B2B라는 부분을 배울 건데요. 이제 이 B2B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담당자가 규모가 큰 B2B 기업 간 거래 시장을 책임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B2B 시장의 거래 규모는 우리에게 익숙한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시장에 비해 훨씬 더 크고 B2B 고객 개개인의 차지하는 구매 활동의 규모도 엄청나게 높고요. 이 B2C 환경과 달리 B2B 환경의 고객은 조직이고 그리고 B2C에 비해 고객 수가 현저히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GM사 아시죠? 제너럴 모터스사에서 그 구매 부서가 B2B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연간 1250억 달러를 지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보다 더 큰 금액으로 B2B를 통한 그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뭐 시스코라든지 듀퐁, 페덱스, 그리고 휴렛패커드, IBM이나 인텔 같은 기업도 B2B 시장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2C 환경과 달리 B2B 환경은 고객과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2B 환경이 확실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RM 정의를 B2B 맥락에서 재정의를 하면은 B2B CRM은 비즈니스 고객,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중요한 비즈니스 고객 간의 관계를 거래 관계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고요. 이 B2B CRM은 구매자, 공급자 간의 관계를 한층 더 잘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표는 B2B나 B2C가 거래 특성, 그러니까 고객 생애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경영진이 고객 생애 가치를 이해를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CLV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고객 교환 특성과 고객 특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환 특성 같은 경우에는 고객 기업 간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 특성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거주, 지역, 나이, 소득 수준과 같이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B2B 환경이나 그럴 때는 그 특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고 이 특성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산업, 연간 수익, 기업 위치 그런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B2C 환경에서는 나이, 성별, 지역, 소득, 그리고 고객의 물리적인 장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적 특성과 그 다음에 교환 특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B2B와 B2C가 CLV에 어떻게 미치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CRM과 고객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표를 고객 생애 가치의 동인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위한 그 마케팅 계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수익성 있는 고객의 충성도를 개발해서 이 제시한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특성, 소비 수준, 그러니까 범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차 구매 행위, 다채널 쇼핑, 집중 구매, 평균 구매 뭐 이런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 고객의 가치에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범주를 주고 고객의 충성도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한 다음에 고객생의 가치에 적합한 고객들을 다시 또 척도로 해서 자주 마케팅을 한 후에 이 척도를 활용해서 B2B나 B2C 기업이 분류를 다시 또 합니다. 다시 또 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고객가치 측정 지표를 이용해 갖고 어떻게 CLV를 넣을 것인지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간고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